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피트 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고점에서 뚜렷하게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돌파하는 흐름을 좀 명확하게 보이면은 주가가 사이드업이 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위탈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한 이 부분에서의 등락이 또 방향성을 또 다시 상승하거나 이탈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유상증자, 인프라코어, 그리고 퓨어세, 그리고 뭐 수소, 뭐 탈원전,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탈원전이 진행이 되면서 재무가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산업은행에 돈을 3조 가까이 좀 빌려서 땡겨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업이 좀 위축이 좀 힘든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자구안을 해가지고 기업을 좀 이제 매각을 할 건 매각을 하고 이 3조 금액을 이제 대출을 좀 갚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구안이 나왔던 게 기업들 갖고 있던 두산타워라든가 뭐 모토로라든가 그런 뭐 자구안들 그 매각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그 중에 일환으로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퓨어셀의 지분을, 퓨어셀을 분사를 해가지고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킨 다음에 여기 퓨어셀 지분을 두산중공업 밑으로 깔아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두산 퓨어셀 지분도 50% 중에서 20%는 블록딜을 매각을 하고 20%는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잡혀 있으니까 이 20%에서 블록딜 4천억을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10%밖에 확보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퓨어셀은 지금 좀 1월 달에 블록딜을 재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출을 좀 해지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상황에서 자, 퓨어셀 이런 부분들 재무를 건전성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유상증자, 우리 지금 2조가량이 확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2조가량을 확보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 1조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인프라코어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인프라코어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소송이 좀 걸려 있잖아요. 손이 걸려 있는데 이 이자를 포함하면 그 금액이 1조다. 인프라코어를 1조 3천억 가량으로 우리 매각을 하게 됐을 때 중국 소송에서 패소를 할 경우에 1조를 줘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서 남는 게 3천원이죠. 이 자구안에서 플러스 3천억 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게 1조 2천억 가량을 유상증자를 얘기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이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거의 뭐, 두산중공업의 두산 퓨어셀 재무를 좀 이제, 부채 비율을 좀 낮추고 재무의 건전성을 좀 확보를 해서 주가를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상증자를 한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퓨어셀도 그렇고 대출 자금이 잡혀있기 때문에 재무 확보를 못하고, 인프라코어도 3천억 가량 이렇게 되니까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고, 유상증자도 이렇게 이게 불확실성이 좀 커져 버리니까 유상증자도 좀 애매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최근에는 좀 수소 에카플랜트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나와주고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니까 유상증자에 일단은 파란불이 켜졌어요. 유상증자가 지금 1조 2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12월 천역 당시에 주가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야 되는 과제는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2조가 됐는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서 3천억을 받을 바에 차라리 1조 2천억. 이 유상증자 이 목적이 채무 상환이거든요. 채무 상환. 그런 부분에서 1조 2천억 원을 확보를 하면은 산업은행에 줘야 되는 이 3조라는 금액을 다 확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할 가능성이, 그런 이슈들이 필요가 좀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재무의 건전성을 좀 확보를 하면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자구안이 진행이 되면은 이 주가를 좀 올리기 위해서 두산중공업을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블록딜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블록딜을 두산 퓨어셀에 블록딜을 진행을 했잖아요. 하려고 했잖아요. 아니 절반 정도는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낮춰가지고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가가 수소에카 플랜트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하니까 유상증자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인프라코어 매각 가능성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필요가 없게 되겠죠. 매각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피어스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여기에서 그 재무 자구안이 또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랄까, 퓨어셀을 지분을 주면서 재무 건전성을 좀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재무를 건전성을 확보, 유상증자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성, 중요도 부분도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에서 꼬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제가 당시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 계속 이게 상황이 계속 꼬이고 있는데, 뭔가 신의 한 수 자꾸 신의 한 수가 없냐. 신의 한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꼬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는 신의 한 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수소 에카 플랜트였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 두산 시프트 해가지고 한때 공룡이 지구 말 그대로 지배하던 시절 이거는 뭐 다 넘어가고, 우리가 이 결과적으로는, 자, 두산그룹이 그린에너지와 상관없는 모든 사업체를 매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솔루스 매각할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 이 기사 자체가, 2020년 11월 6일에 나왔던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된 탈원전 석탄 정책에서 두산그룹은 직격탄을 맞는다. 두산중공업의 정부 정책을 휘청거리자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다. 대출을 산업은행에서 빵겨왔다 그랬죠. 두산은 리더. 이런 흐름들의 그린에너지에 상관없는 모든 부분들을 매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두산과 두소피어스 그리고 해상풍력, 두산중공업,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의 밑그룹을 착실하게 그려가고 있다. 소형 원전, 친환경을 강조한 소형 모듈 원전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두산피어스에는 두산 수소 연료 엔진 그리고 SOFC라고 해서 그 FT인가 FC인가 SC 해가지고 친환경 그 연료 전지 그런 부분에서 좀 강화하고 있고, 두산중공업 밑으로 퓨어셀 지분을 좀 깔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해상풍력 그리고 이제 수소 에카 플랜트 건설까지 이렇게 하면서 수소까지 생산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에서도 해상풍력 그런 부분들도 되고 있고, 지금 성장 기업 자체적으로도 불확실성 먹구름이 조금 거쳐져 가고 있다. 장마는 진행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자, 예비 입찰 흥행을 했는데 우발부채 이게 지금 중국 법인 우발부채 되게 두산이 우발부채 이거 우리가 분담할 테니까 일단은 입찰해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발부채 부담이 지금 법적으로 검토되니까 그게 힘들대라고 해가지고 부담이 좀 더해졌죠. 인수 매력이 떨어진 탓에. 근데 이게 꼬인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법이 수소였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그런 것들 친환경 산업의 탈석탄 그런 흐름에 지금 두산도 동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인데 한국 중부 발전과 해외 수력 시장 진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수소에카 플랜트 건설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재무까지 조금 증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이게 불확실성이 대부분 좀 거쳐지는 모습들. 일단은 12월에 유상증자가 상영이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물량 그런 것들을 청약을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그런 부분들은 돼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좀 크긴 합니다. 크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여기에 이제 유상증자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혹시 저라고 한다면 저는 신주 인수권 지금 권리락 있거든요. 권리락 신주 인수권 증서를 좀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제가 이걸 좀 인수를 해서 여기를 가지고 있는 그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청약을 다 넣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대출 있는데 조금 더 이자가 싼 걸로 좀 갈아타잖아요. 갈아타듯이 신주 인수권을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로 갈아타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참고만 하세요. 미래의 주가는 알 수가 없어요. 유상증자를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들도 청약 시기가 돼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갈아타실 분들은 좀 갈아타셔도 된다. 권리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죠. 아니면 이거를 수익을 좀 보신 부분들도 지금 1주당 제가 알기로는 권리가 0.3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주 정도씩 이게 1주 이렇게 좀 끌어 모아가지고 청약을 완전히 해가지고 베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인수를 해가지고 권리를 좀 인수를 하셔가지고 청약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난 청약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이 권리는 갖고 있는데 청약을 안 할 거야 그러면 이 권리를 파셔야겠죠. 그렇게 좀 상황이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전에 좀 유상증자 금액이 풀려가지고 1조 2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시장에 풀릴 수도 있습니다. 와르르르.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크죠.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염두가 되는 부분이고 제 생각처럼 신주인수권 증서를 인수를 해가지고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상장일이 좀 다가오면은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까, 청약 일정이 다가오면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까, 그런 부분들은 이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리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 현명하게 대응 방법을 참고를 하시면 생각을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뭐 가격이 얼마냐 뭐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뭐 이 가격이 여기에서 뭐 우리 유상증자 하는 게 9,000원인데 이게 뭐 1차 가격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뭐 5,000원이니 많이 뭐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아타는 사람들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청약을 하는 게 갈아타는 사람들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권리를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유상증자 권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유상증자 권리를 받으신 분들, 시장에서 권리를 인수해 가지고 하실 분들은 이제 각 증권사마다 달라요. 이 권리를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각 증권사마다 메뉴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증권사에 전화해 보세요.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현명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네이버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 부분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11월 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하단 부분 쭉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계속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장전에 한 7시 40분부터는 그 장전에 뉴욕 증시가 어떤 동향을 좀 보였는지 그 어떤 요인들로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부터는 하나솔루션 우 현재가 8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7,550원 손절가 8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젠큐릭스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분에 휴머시스 현재가 1,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목표가가 11,200원 손절가 1,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그 차트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은 보유 중이다. 수익 종목은 휴머시스, 보유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차트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수익이 어떤 종목이 났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계속 실시간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딩을 도와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계속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받으시면서 종목 추천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매일은 아니고 저희가 매매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상단 부분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왼쪽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